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한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에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한다. 잘못된 입맛을 잡아 건강해져라. 사실 다이어트는 먹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살을 뺀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입맛 자체가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다이어트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는 장기전입니다. 지구전입니다. 그러려면 근본부터 고쳐야 되죠. 그 다이어트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미각 교정, 잘못된 입맛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입맛을 고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는 따라오는데, 살을 빼기 위해서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과정과 결과가 이제 바뀌면서 본말이 전도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패하는 다이어트 뭐 다 아시죠? 살을 빼지 못하고 살을 빼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살을 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을 뺐는데도 금방 다시 찌죠. 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요가 그냥 따라옵니다. 그리고 살을 뺐는데 빼는 과정에서 너무 괴로우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살을 빼지 못할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과 다이어트가 된 몸, 그리고 다이어트가 되는 몸과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몸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가 된 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된 몸으로 만들어야지 다이어트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가 안 된 몸, 아까 다이어트가 필요하지만 다이어트가 된 몸으로 만들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가 아직까지는 안 된 몸이죠. 다이어트가 안 된 몸이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억지로 참으면서 힘들게 괴롭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괴로워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나 과도한 식이 조절도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인내력의 한계가 도달하면 폭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안 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은 몸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때 가장 보상의 어떤 기제로서 많이 쓰는 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거죠. 아픈 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에너지 쓸 수가 없습니다. 큰일 앞,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준비가 안 된 몸이 있습니다. 염증이 많다. 만성 염증이 많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체지방이 축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몸. 남 따라서 그냥 다이어트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안 된 몸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가 된 몸으로 전환시켜 놓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는 언제 하셔야 되냐? 스트레스가 적을 때 해야 되겠죠. 아프지 않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사가 뭐 시험이나 승진과 같은 중대한의 가족에 큰일이 있을 때는 다이어트를 했다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자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의 경험이 자꾸 쌓이고 본인에게는 스트레스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친구가 살 빠졌네? 따라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돼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담배를 끊을 때, 금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죠. 본인이 명확하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해야 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다이어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그때는 조금 이제 너무 성급하고 그랬던가 봐요. 살을 빼고 나서 3개월, 10개월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성공이라고 봤습니다. 체중이 다시 넣으면 요요곰은 실패였죠. 제가 이렇게 초기에 바라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교정을 하려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힘들어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 기본 전제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게 정상입니다. 빠진 살을 유지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잘 하신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제 자기가 노력을 멈추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의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없이, 그래서 다시 이제 요요가 오거나 살이 찌더라도 너무 괴롭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여유로운 관점, 그리고 공감하는 관점으로 우리 다이어트 환자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 나이살, 갱년기 이후에 나이살로 고민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좀 더 지지와 공감을 더 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 먹으면 빠진다는 건데, 안 먹어서 뺀 살, 특히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 간헐적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에 맞게끔 세팅을 하면 한 2끼 정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 먹어서 뺀 살은 다시 살이 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식사량입니다. 식사의 칼로리입니다. 어디에 세팅 포인트가 맞추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작게 드신 거라고 하더라도 세팅 포인트가 덜쭉날쭉 하면서 기준점이 굉장히 낮아져 있으면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이 아침에 이 식사, 저녁에 이 식사는 전부 다 과잉으로 인식돼 가지고 체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먹어서 뺀 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횟수를 너무 자기에 맞지 않게끔 줄이게 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어서 빼면 늙는 다이어트, 계속 조심해야 되는 다이어트, 몸이 골골한 아픈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맛을 바꾸면서 미각을 교정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순환, 우리 몸의 염증, 호르몬의 불균형,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된 몸들을 준비가 되게끔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사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오래간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이어트법 중에서 입맛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입맛을 바꾸라는 이제 책을 한 2권 정도를 썼습니다. 잘못된 입맛이 내 몸을 망친다는 책. 이것도 보건복지부 우수건강도서로 이제 선정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미각교정 다이어트. 이 2권의 책을 쓰면서 잘못된 입맛을 굳히는 미각교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은 다시금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각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자기가 다이어트를 잘 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각을 교정하는 것. 그러니까 미각 자체가 우리가 비만의 뿌리이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에 미각을 잘 교정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맛을 청소해야 됩니다. 아침을 미지근한 물 한 잔하고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물을 먹어서 만성 탈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우리 미각에 들어있는 단맛, 짠맛, 자극적인 맛에 대한 어떤 갈망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커피를 먹었으면 물 2컵으로 이를 보상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혀로 입술과 이를 닦아서 입맛을 청소한다. 나의 입맛을 클린하게 유지하겠다. 그런 주문을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싱거운 입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각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짠맛과 단맛이잖아요. 하루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소금 섭취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0g 이상이 넘습니다. WHO 권장의 5g이니까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적어도 이제 5g 이상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국물을 검증해야 되죠. 국물에 다량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벼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각종 염장류 음식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소금이 함유된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들을 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식을 2주 동안 자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식 음식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금 자체를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종 스낵류하고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을 불편하게, 이게 뭐냐면 소금을 멀리 두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요리에다가 쳐서 먹게 되죠. 반식재, 그러니까 소금을 그동안 쳤던 거에 반만 이제 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필수재에서 선택재로 바꿔주시고요. 젓가락 식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까 국물을 안 먹는데도 젓가락 식사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은 대부분 이제 국물 섭취해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국물 섭취를 줄이게 되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리고 내 입맛을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물에 헹궈 먹는 것, 그래 김치나 깍두기 그런 거 실제로 헹궈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2주 동안만 잘 실천해 보시면 확실하게 짠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것을 견딜 수가 있고 혈관 건강이나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포만감,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가 있으면 제일 바닥, 건강한 식사의 제일 밑바탕에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섬유질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시고요. 간식을 채소, 그래서 간식을 이제 오이라든지 당근으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스는 이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쌀밥 대신 꽁보리밥이나 잡곡밥처럼 통곡류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는 채소를 2배로 늘려 조리해 주십시오. 이 섬유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저절로 이제 입맛이, 왜냐면 천천히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장에 있는, 혈관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섬유질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입맛의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식탁에 바른 찌긴 음식, 표고버섯, 마른 톳, 브로콜리, 미영, 피망, 당근, 연근, 양파, 물 해주시고 식사 시에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셔주시고 과일은 껍질째, 주스는 알갱이를 거르지 말고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셔주시면 입맛에 인내력, 급하게 먹고 싶을 때, 자기 입맛을 바로 이렇게 만족시키고 싶을 때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마시멜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게 이제 나이 살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성장 호르몬도 입맛으로 쑥쑥 올릴 수 있는데요. 자,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렇게 골고루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유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탄, 탄수화물 좀 적당하게 좀 줄여주시고 중단, 단백질은 충분하게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드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즐겁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하루 30g 이상 섬유질, 그리고 꼭꼭 씹는 것 자체가 성장호르몬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성장 호르몬이 더 늘어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맛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한 입맛으로 건강과 그리고 다이어트에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